식물의 호흡 볼 건데 호흡이 뭐니? 소연아 호흡이 뭐야? 호흡. 지금 호흡하고 있니? 호흡하고 있어 지금? 준아 호흡 언제 했어? 호흡. 너의 입장에서 물어볼게. 식물이 아닌 너의 입장에 호흡 언제 하고 있어? 호흡 언제 해? 살아있을 때. 늘 해야지.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돼? 숨 막혀서 죽겠지. 그러니까 늘상 우리는 호흡을 하고 있다라고 할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호흡은 우리가 숨을 쉰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서 세포 수준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그냥 이것도 호흡이야. 봐봐. 우리가 이제 다음 파트 때 배우게 될 게 이제 2학년 1학기 때 이제 호흡 얘기를 할 거거든. 소화, 순환, 그다음에 호흡 얘기가 나오면 그때 이런 얘기를 배울 거야. 이렇게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했을 때 이걸 호흡이라고 우리 보통 알고 있는데 이것도 호흡이긴 한데 세포 수준에서 봤었을 때 호흡을 한번 비교를 해서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호흡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숨 날숨 하는 것보다는 세포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호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호흡이라고 하면 여기 개념을 보면 세포에서 양분을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호흡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잘 기억을 해둬야 돼. 뭐야?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야. 그런데 그냥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광합성도 배웠겠지만 그냥 뚝딱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반응물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어떠한 생성물들이 서로 만나서 반응을 통해서 어떠한 물질들이 만들어지듯이 여기도 호흡이라고 해서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 재료가 필요하겠지. 마찬가지로 자 여기 봅시다.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양분을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즉 양분 뭐야?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뭐를 만날 거냐?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호흡이다. 식물에서의 호흡이 이 에너지 만든다라는 거야. 그래서 재료가 뭐가 필요해? 여기 포도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 산소가 필요해. 자, 식물에서 호흡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양분, 포도당과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 이산화탄소도 만들어지고 물도 만들어지고 최종 요거 만들려고 요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호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연아 이거 잘 봐봐. 여기 네모칸 안에 포도당 플러스 산소는 이산화탄소, 물, 에너지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애지? 어디서 봤어 이거? 소연아 어디서 봤지 이거? 이 네모칸 안에 있는 거? 준아 이거 어디서 봤어? 광합성이 뭐라고 했어 소연아? 광합성이. 광합성 만드는 재료가 뭐야? 광합성 만드는 재료. 이산화탄소. 그리고 재료가 또 뭐 있었어? 이산화탄소와 물이 있었지. 이산화탄소와 물. 그래서 빛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산물 뭐 만들었니? 포도당하고 또 뭐 만들었어? 산소 만들었네? 어라? 식물의 호흡을 보니까 식물의 광합성을 거꾸로 해놨네? 맞아? 맞잖아. 그치? 광합성은 뭐였어? 물과 이산화탄소 이용을 해서 포도당과 뭘 만들었어? 산소를 만들었잖아. 그런데 식물의 호흡은 뭐야?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물, 에너지를 만들게 된다. 자, 그때는 광합성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가면서 뭐? 빛에너지를 갖다가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반대로 포도당과 산소 이용을 해서 물도 만들고 이산화탄소도 만들고 그 다음 에너지를 만들고 쉽게 말하면 광합성을 거꾸로 가면 뭐와 같다? 식물의 호흡과 같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준이한테 물어봤어. 호흡 언제 하냐고 하니까 언제? 살아있을 때 한다며. 잘 때도 호흡을 하니? 잘 때 호흡하지.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도 호흡하지.
운동할 때 더 빨리 호흡하지. 자, 이렇게 호흡은 언제? 항상 일어나게 될 거야. 항상. 광합성은 뭐라고 했어? 햇빛이 있을 때 낮에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 식물의 호흡 같은 경우에는 낮과 밤 관계없이 항상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 맞잖아. 우리 자고 있을 때 잠깐 호흡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대로 어떻게 돼? 주인 곁으로 가겠지. 맞아? 어떻게 돼? 항상 호흡은 일어나야 될 거고. 그러면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라고 했니? 세포 속에 엽록체가 있는 곳에서만 일어난다라고 했지. 엽록체가 없는 공변세포 주위에 있는 표피세포에는 엽록체가 없으니까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 지난 시간에. 그러면 호흡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일어나게 된다. 살아있는 세포. 죽은 세포에서는 호흡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죽은 세포에서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겠지. 자, 이렇게 호흡은 모든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날 거고 밤낮 상관없이 항상 일어나는 게 우리 광합성하고 조금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해둬야 돼. 알겠니?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만 그리고 엽록체가 있는 곳에서만 일어나게 되는데 호흡은 어디에서 일어나?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그리고 밤낮 관계없이 항상 호흡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똑같이 얘도 호흡에 필요한 요소 그리고 필요한 물질 요게 있겠지. 광합성처럼. 자, 호흡에 필요한 물질 재료 봅시다. 산소야, 산소. 산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니?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게 산소지. 그래서 식물이 호흡을 할 때 자기가 이 호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는 어떻게 공급을 받겠어? 광합성 결과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걸 사용을 할 거고. 그래도 부족해. 그러면 기공통해서 어떻게 돼?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되겠지. 들어오면 되겠다. 이렇게 광합성으로 생성이 될 수도 있고 기공을 통해 공기 중에서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맞니? 그 다음 포도당 봅시다. 포도당은 뭐니? 양분이야, 양분. 뭐 결과 만들어진?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양분이니까 이거 그대로 내가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진 양분을 갖다가 호흡의 재료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흡에 필요한 물질 재료 뭐가 있어? 산소와 포도당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호흡에 필요한 물질 이제 생성물, 반응물 뭔가 만들어지겠지. 호흡으로 생성되는 요소가 뭐가 있냐면 최종적으로는 이 에너지를 얻으려고 한 거야. 그 에너지 얻어서 뭐 할 건데? 싹도 틔워야 될 거고 꽃을 피우기도 하고 생명 활동에 이용을 해야 되겠지. 그 에너지를. 자,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뭐 만들어져? 이산화탄소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호흡의 결과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 이용이 될 거고 광합성의 재료가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 그럼 어떻게 돼? 기공을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내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또 부수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뭐가 있냐면 물도 만들어지게 될 거야. 자, 호흡 결과 물이 만들어졌어. 이 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써야겠지. 왜? 광합성의 재료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물 쓸 거야. 그리고 남으면 어떻게 하면 돼? 증산작용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면 되겠지. 뭐? 기공을 통해서. 자, 이렇게 호흡에 필요한 물질 산소, 포도당, 호흡으로 생성되는 요소 이산화탄소, 물, 에너지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호흡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확인. 자, 호흡의 결과 만들어지는 게 물하고 이산화탄소 그리고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진짜 호흡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집에서도 할 수 있어, 너희도. 이렇게 PT병에다가 한 곳에는 시금치를 놔두고 한 곳에는 아무것도 넣어놓지 않고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 자, 그러면 석회수에다가 여기서 만들어진 물질을 통과를 시킬 거야. 석회수가 뭔지 아니?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 석회수 뭐라고 했어? 이산화탄소 만나면 뿌옇게 변한다. 앙금이 생긴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투명해. 근데 이산화탄소를 만나게 되면 뿌옇게 변해. 그러니까 석회수에다 이만큼 담아놓고 빨대로 입에 넣고 호 하고 불면 우리 날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뭘로 변해? 뿌옇게 변한다. 투명한 석회수가. 그러니까 석회수는 뭐를 검출할 때 사용하는 용액이 되겠어? 이산화탄소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그런 용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석회수를 연결을 해놨으니까 이 석회수의 색깔이 뿌옇게 변한다. 그 얘기는 뭐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곳엔 시금치를 넣고 하나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다음에 밀봉을 했대. 여기 보면 중요한 건 밀봉이야. 밀봉하여 어두운 곳에 놓아둔 후 각 페트병 속의 공기를 석회수에 통과를 시켰어. 그랬더니 페트병 가에 기체를 통과시킨 석회수만 어떻게 돼? 여기만 뿌옇게 흐려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시금치가 뭐를 해서? 호흡을 해서 호흡의 결과 뭐가 만들어졌다?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만 뿌옇게 흐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니? 이렇게 밀봉을 해놨다라고 했습니다. 빛이 비춰주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광합성을 배웠다시피 빛을 비춰주면 이 시금치는 뭐가 일어날 거야? 광합성이 일어날 거니까 산소가 만들어질 텐데 얘는 이렇게 밀봉을 했어. 밀봉을 했더니 밀봉을 했다? 빛이 없다. 빛이 없을 때 식물은 호흡만 하여 식물의 호흡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했다라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됐니?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지? 선생님 어려워? 헷갈리지 않아? 안 헷갈리지? 뭐야? 식물은 빛을 차단을 하면 뭐만 일어난다? 호흡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야. 호흡만 일어나? 호흡만 일어나겠지. 왜? 빛이 없으니까. 빛이 있으면 뭐가 일어나겠어? 광합성이 일어나겠지.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더. 준아, 빛이 있어. 자, 빛이 있어.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겠지. 호흡은? 일어나 안 일어나? 빛이 강하게 비치고 있을 때 식물에 일어나지. 왜? 호흡은 항상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빛이 있건 없건 일어나니까 빛을 강하게 식물에 비치고 있을 때는 광합성을 활발하게 일어날 거고 호흡도 일어나게 될 거야. 맞아? 이거 잘 기억을 해둬야 돼. 그게 이제 많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야, 빛을 비췄네? 광합성이 활발해. 빛이 차단이 됐네? 광합성을 하지 않고 호흡만 일어나.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뭐를 헷갈려 하냐면 빛을 비췄어. 광합성만 일어난다라고 헷갈려. 호흡은 빛이 있건 없건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빛을 세게 비춰주더라도 광합성도 일어나고 호흡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광합성과 호흡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표는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돼.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광합성, 오늘 배우는 호흡, 요거를 따로따로 기억을 해두면 안 돼. 같이 엮어서 서로 기억을 해둬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광합성하고 호흡을 비교를 할 건데 일어나는 장소 광합성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가 될 거고 호흡은 엽록체가 없어도 돼. 그냥 살아있는 모든 세포면 호흡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막 공변세포 주위에 뭐가 있어? 표피세포가 있었어. 표피세포에는 엽록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공변세포에서는 호흡이 일어날까? 일어나겠지. 공변세포 주위에 있는 표피세포에 호흡이 일어날까? 거기도 호흡은 일어나게 된다. 왜?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는 호흡이 일어나기 때문에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만 광합성이 일어난다. 요거 반드시 구분지어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광합성은 언제 일어나니? 빛이 있을 때, 즉 낮에만 일어나게 될 거야. 그렇지만 호흡은 빛과 상관없이 밤낮 상관없이 항상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합성을 하게 되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거야. 재료인 광합성의 재료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을 하게 될 겁니다. 광합성 결과 뭐가 만들어져? 산소가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이제 호흡은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 산소가 필요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산소를 흡수할 거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구분지어서 기억하기가 쉬울 거야.
자, 양분과 에너지를 봅시다. 광합성이야. 합성이다 보니까 양분을 합성해서 에너지를 저장을 한다라는 거야. 광합성 같은 경우는 내가 식물이 어떻게 에너지를 저장한다. 그에 반해서 호흡 같은 경우에는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요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한 요 표는 무조건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돼. 둘 다 이제 비교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양분에다가 에너지를 저장을 해놓는 게 광합성이 될 거고, 호흡 같은 경우는 요 에너지를 어떻게 자기가 필요한 곳에 뭐 싹을 틔운다거나 아니면 성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꽃을 피운다거나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생명활동의 그 에너지를 방출, 에너지를 이용을 한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생명활동을 하는데 에너지를 이용한다. 자, 오른쪽 위 봅시다. 여기 플러스 강의 보면서 이런 내용들도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요 메인 가운데 부분도 중요하겠고 플러스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야. 자, 봅시다. 광합성은 양분을 자기가 직접 만드는 거지. 그치? 빛에너지 이용을 해서 물, 이산화탄소, 재료 가서서 포도당, 산소, 즉 포도당이라고 하는 양분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 것이 광합성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호흡은 여기 만들어진 이 영양분을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그 에너지 만들어서 내가 쓸 거니까 내가 이 에너지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 서로 반대 개념이 되겠다라는 거. 여기는 합성, 어떠한 물질, 양분 저장. 얘는 분해, 에너지를 만들어, 에너지를 사용해.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될 거야. 이것도 시험에 꼭 나오는 내용이 될 거야. 거의 나올 거야.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의 나온다라고 보면 돼. 이렇게 밀폐된 종이 있을 거야. 밀폐된 종. 여기다 넣게 되면 바깥과 안쪽에 공기가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밀폐를 시켜놓은 이 유리종에 가에는 그냥 촛불만 넣을 거고 여기에는 촛불과 식물을 같이 넣을 거야. 그래 놓고서 여기다가 어떻게 돼? 이렇게 빛을 한번 비춰보자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과학에서의 연소, 촛불을 붙인다 뭐 하는 연소는 결국은 산소와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 산소가 부족하면 촛불은 어떻게 될까? 여기 있지. 여기다가 지금 촛불을 켜놓을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산소를 이용을 해서 연소가 될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산소가 다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 그 촛불은 꺼지게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놓고, 자, 그러면 빛을 비춰줄 거야. 그러면 빛을 비춰줘서 여기 가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상황이 없이 여기 안에 불이 연소가 되다가 어느 순간 여기 안에 있는 산소가 다 고갈이 되면 어떻게 돼? 꺼지게 되겠지. 그런데 여기는 나의 경우에는 지금 뭐 있니? 여기 식물이 있네? 식물이 있으니까 빛을 비춰주게 되면 얘가 무슨 작용이 일어나겠어? 준아? 식물이 있으니까 빛 비춰주면 뭐 할 거야? 광합성을 하겠지. 그러면 광합성 결과 뭐가 만들어지는데? 산소가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빛을 비춰주게 되면 가보다는 나가 좀 더 오래 타겠지. 왜? 똑같은 크기의 유리종이니까 산소가 같이 연소가 되면서 사용이 될 건데 나에서는 광합성 결과 식물에서 나온 산소를 이용을 하면 얘가 조금 더 오래 탄다라는 거야. 맞니? 식물이 광합성에서 산소를 했기 때문에 방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빛을 제거를 했어. 똑같은 조건인데 여기 빛을 차단을 해놓고 하면 누가 빨리 꺼질까라는 거지. 누가 빨리 꺼져? 나가 빨리 꺼지. 왜? 왜가 중요하지. 왜? 왜? 소연아 왜? 나가 왜 빨리 꺼져?
빛을 차단한 상태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실험을 하면 누가 빨리 꺼져? 이 한정된 이 공간 안에 있는 산소를 이용을 할 건데 불을 꺼놓은 상태에서 밀폐된 공간이면 얘는 뭐만 할 겁니까? 호흡만 하겠지. 호흡을 하는 게 뭔데? 산소를 얘가 써버릴 거야.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를 나아가 식물에서 산소를 더 많이 사용을 할 거니까 나아가 빨리 꺼지게 된다라는 거야. 됐니? 요게 이제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를 확인하는 실험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 촛불 대신 뭐를 집어넣냐면 쥐를 집어넣어. 쥐로도 실험을 해서 나오는 결과. 여기다 쥐 집어넣으면 빛 비춰놓으면 누가 더 오래 살겠니? 누가 더 오래 살아? 여기 쥐가 일정 시간 지나면 여기 안에 있는 산소 다 사용을 할 거니까 쥐가 죽겠지. 그런데 여기서는 빛을 비춰주니까 여기 산소가 만들어질 거니까 나가 더 오랫동안 살겠지. 쥐가. 맞아? 그리고 자 똑같이 쥐를 넣어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밀폐를 시켰습니다. 빛을 차단을 했어. 누가 빨리 죽어? 빛을 차단하면 얘가 더 빨리 죽겠지. 왜? 이 안에 있는 공기를 식물이 어떻게 호흡만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얘가 더 빨리 죽는다라는 거지. 이렇게 양초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실험 혹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실험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어?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식물의 기체교환 봅시다. 식물의 기체교환. 낮과 밤에 반대로 일어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낮과 밤에 반대로 일어난다. 자, 일단 낮에 봅시다. 낮은 뭐 날씨가 흐린 날을 제외하고 구름이 많이 낀 날을 제외하고 비가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빛이 강하겠지. 밤보다는 밤엔 빛이 없을 거고. 자, 빛이 강할 때 한번 봅시다. 자, 빛이 강하니까 뭐가 활발하게 일어나겠어?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날 거야. 그러면 많은 이산화탄소를 사용을 할 거야. 그렇지?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얘기는 여기 물은 뺄 거야. 물은 그냥 기본적으로 빼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필요하겠지. 맞아? 광합성이 활발하니까 그 재료가. 그래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뭐야? 그 결과 만들어지는 산소도 어떻게 될까? 다량 만들어지겠지. 맞아? 이것까지 기억을 해두고 자, 낮에 빛이 강해.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 이산화탄소도 많이 써. 산소도 많이 만들어. 자, 이게 이제 낮에 일어나는 광합성 과정인데 이때 만들어진 산소는 일부 자기가 쓴다라고 했지, 식물이. 자기도 호흡하는 데 쓸 거야. 일부는 이렇게 호흡에 사용을 할 거야. 그리고 대량 많은 건 다 밖으로 배출하겠지. 자, 그 다음에 호흡의 결과 뭐가 만들어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질 거야. 그럼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돼? 이렇게 광합성의 재료로도 사용이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화살표들의 굵기를 한번 보자라는 거야. 빛이 강할 때, 자, 호흡은 항상 일어나니까 이렇게 얇게 호흡 과정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낮에는 빛이 강하니까 어떻게 두껍게 이산화탄소가 많이 사용이 될 거고 광합성이 활발하니까 산소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 자, 이렇게 되니까 낮에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흡수되고 산소가 방출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 그럼 밤 봅시다. 밤 빛이 없어. 빛이 없으면 광합성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호흡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야. 호흡만 일어나게 되면 뭘 쓸 거야? 산소를 사용할 거야. 그리고 뭐가 만들어져?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게 된다. 자, 밤에는 산소만 흡수를 할 거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된다. 낮에는 이산화탄소 흡수, 산소 방출이 될 거야. 일부분 보면 선생님 여기 산소도 호흡에 사용을 하니까 산소도 흡수를 하는데요. 이산화탄소도 방출을 하는데요. 그런데 식물체 자체로 놓고 보자고. 식물체 자체로 봤었을 땐 산소가 들어오는 양 조금 적고 방출된 이산화탄소 양은 적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낮에는 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어떻게 되니 방출하게 된다. 낮에는. 밤에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산소만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잘 봅시다. 그러면 낮에는 이렇게 빛이 강하니까 광합성이 활발해. 얘는 밤에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아. 호흡만 일어나게 돼. 그러면 아침 저녁은 어떤데요? 아침 해가 뜰 때 저녁에 이제 해가 막 지려고 할 때는 햇빛이 약하지. 그때는 기체 교환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광합성량도 그렇게 크지 않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광합성량은 작아. 호흡은 계속 일어나게 되니까 산소는 들어오게 될 거고 이산화탄소는 나가게 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조금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광합성량이 적으니까 그대로 다 뭐 했을 거야? 이산화탄소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 이용이 되고 이때 만들어진 산소는 어떻게 돼? 호흡에 이용이 될 거야. 그러니까 아침 저녁에는 딱 봤었을 때 나가는 양 들어오는 양이 거의 같아.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기체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없다가 아니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계속 기체는 교환을 하고 있어. 그렇지만 낮이나 이 밤에 비교를 했었을 때 호흡에 이용되는 양, 광합성에 이용되는 양, 호흡에 의해서 배출되는 양, 광합성에 의해서 배출되는 양이 다 같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뭐처럼 보여? 기체 교환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언제? 아침하고 저녁 때 햇볕이 약할 때는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요거를 쭉 여기 빛이 강할 때, 빛이 없을 때, 낮, 밤, 아침, 저녁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기체 교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됐니? 잘 기억해야 돼. 낮에는 이산화탄소 흡수, 산소 방출. 밤에는 빛이 없으니까 산소 흡수, 이산화탄소 방출이 되겠습니다. 식물의 호흡 과정. 자, 재료가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포도당하고 뭐가 필요해? 산소가 재료가 된다. 그 결과 물과 뭐가 만들어지니? 이산화탄소 그리고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식물의 호흡 과정이다. 됐니? 이거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둬야 된다. 자, 식물의 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식물의 호흡은 밤에만 일어난다. 낮, 밤 상관없이 항상 일어난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식물의 호흡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만 일어난다? 아니지.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식물은 호흡을 통해 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흡으로 방출된 에너지는 식물의 생명활동에 이용된다? 예, 맞습니다.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얘네들이 호흡을 한다거나 싹을 틔운다거나 뭐 그런 모든 생명활동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는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한 거 서로 구분지어서 대조해야 돼. 알겠지? 하나만 따로따로 알 게 아니라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된다. 광합성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 일어나게 된다. 호흡은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일어난다.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 호흡은 빛이 있건 없건 항상 빛이 없을 때도 호흡이 일어나게 된다. 자, 기체 출입 봅시다. 광합성은 산소를 어떻게 하니? 방출을 하겠지.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게 됩니다. 식물의 호흡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됩니다. 맞니? 양분을 합성합니다. 이게 막 기억이 안 돼. 그럼 여기 뭐 합성 가차. 그치? 호흡은 양분을 분해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광합성은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호흡은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된다. 됐니? 이렇게 기억을 해둘 거고 오른쪽 4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식물에서 낮과 밤에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나타내는 것이다. 얘는 낮이네?
얘는 밤이네. AD에 해당하는 기체. 자, 낮에 많이 들어오는 건 뭐가 돼? 낮이니까 광합성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거니까 얘는 뭐가 돼? 이산화탄소가 될 거고, 많이 방출하는 건 B는 산소가 되겠고. 밤에는 호흡만 일어나게 되니까 뭐만 사용을 하겠어? 산소만 사용을 하겠지.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겠다. 됐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의 사용 봅시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 광합성 결과 뭐가 만들어져? 포도당 만들었지. 포도당이 뭐야? 바로 뭘로 바뀌어? 녹말로 바뀌었다가 밤이 되면 필요한 것으로, 물에 잘 녹는 물질로 바뀌어서 필요한 것으로 이동을 시켜서 사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을 어디다 사용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가서 보고 다시 오자. 144쪽. 여기서 잠깐의 광합성, 그리고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얘네가 어떻게 또 이동을 하고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를 그림으로 쉽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번부터 보면 되겠어. 1번으로 보면 뭐가 만들어지니? 포도당, 녹말, 이렇게 설탕, 뭐가 만들어져? 양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먼저 볼 거야. 자, 양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광합성이 일어나서 뭔가 양분을 만들게 되는데 뭐가 필요하겠어? 당연히 빛에너지가 필요하겠지.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재료인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 건데, 이 물은 어디서 구했어? 여기 식물의 뿌리에서 끌어올린 물이 어디를 통해서 이동을 하니? 물관 통해서 어디까지 와? 여기 잎까지 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 잎 속에 있는 세포 중에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게 된다. 그때 필요한 물은 뿌리서부터 끌어올라올 거고, 이때 사용되는 이산화탄소는 어디에서 이용을 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혹은 호흡의 결과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해서 빛에너지 결과적으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게 된다. 산소는 내가 호흡을 하는데 사용이 될 거고, 그래도 남으면 기공통에서 바깥으로 보내게 될 거고. 자,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포도당은 뭘로? 바로 녹말로 바뀌게 될 거야. 포도당은 물에 잘 녹으니까 물에 안 녹는 물질로 녹말로 저장을 해놨다가 밤이 되면 다시 물에 잘 녹는, 대부분이 설탕이라고 해. 설탕으로 전환을 시켜놓고 얘를 다시 또 필요한 것으로 보낼 거야. 그러니까 얘는 설탕, 양분이니까 어디를 통해서? 체관을 통해서 필요한 곳으로 보내게 될 거지. 맞니? 여기 보면 양분의 이동 봅시다. 녹말은 주로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바뀌어 밤에 체관을 통해서 식물의 각 기관으로 어떻게 된다? 이동을 하게 된다. 됐니? 여기까지? 자,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양분이 이동을 했어. 곳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봅시다. 3번 양분의 사용. 자, 호흡으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데 이러한 양분들이 쓸 거야. 이렇게 만들어진 건 뭐야? 호흡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식물들이 몸을 구성하는, 줄기를 구성하는, 인맥을 구성하는, 잎을 무슨 조직, 여러 얘네의 식물체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요 만들어진 양분을 통해서 식물의 몸을 구성을 하니까 얘네가 어떻게 되겠어? 생장을 하는데 이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양분들을 이 식물체에서 몸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만들게 될 거야. 자, 그 양분 이용을 해서 컸어. 그런데도 양분이 남아. 그러면 어떻게 돼? 저장을 해놔야겠지. 그래서 나중에 써야 되니까, 없을 때. 그치? 그래서 이 양분을 저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사용하고 남은 양분은
뿌리에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줄기에 저장할 수도 있고 열매나 씨에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잘 봐야 돼. 우리가 녹말로 저장을 했을 땐 감자나 고구마 같은 형태로 녹말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설탕이라고 해서 사탕수수, 사탕무 이렇게 단맛 나는 애들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 같은 포도당의 형태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콩이나 콩이랑 또 뭐 있을까? 콩밖에 없네. 단백질로도 저장을 할 수도 있어. 여기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포도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파 같은 거, 녹말의 형태는 고구마, 뭐 이런 형태로 저장을 할 수 있어. 단백질의 형태인 콩. 그다음 지방으로는 깨, 뭐 호두, 잣, 뭐 그런 애들 있지. 땅콩, 그런 애들이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양분이 만들어지고 이동이 되고 사용이 되고 저장이 되는 요 그림 하나, 요것만 하나만 잘 기억을 해두면 웬만한 문제들 다 풀 수 있겠다. 자, 그럼 밑에 유제 1번, 2번, 3번 풀어봅시다. 자, 요 그림 하나는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될 겁니다. 이제 광합성이 일어나는 모든 내용을 요 그림 하나로 축약시켜 놓기 때문에 기억을 해둬야 되겠지. 자, 이게 이제 막 구분이 안 되는데 A는 뭐가 되겠어? 물이 되겠네, 물. 그 다음에 기공통에서 들어오게 되는 광합성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빛이 될 거고, 그 광합성의 재료인 여기는 뭐가 돼? 기공통에서 들어오는 B는 이산화탄소가 될 거야. 자, 그 결과 만들어지는 첫 번째 산물 C는 포도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가 만들어져? 산소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이 만들어진 산소는 다시 기공통에서 바깥으로 나갈 거고, 자, 광합성 결과 우선적으로 만들어지는 포도당은 물에 잘 녹으니까 물에 잘 녹지 않는 뭘로 바뀌어? 녹말로 바뀌었다가 엽록체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다시 설탕으로 바뀌어서 필요한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A가 통로 물관, 물이 이동하는 통로 뭐가 되겠어? 물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F 영양분이 이동하는 통로 뭐가 돼? 체관이 되겠습니다. 물관, 체관. 물관이 좀 더 가운데 부분에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이게 나무 줄기라고 하면 이쪽이 물관, 바깥쪽이 체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알아두면 좋겠고. 자, 다음 2번 봅시다. 광합성으로 생성된 양분의 이동에 대한 설명이다.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로 저장이 되었다가 주로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바뀌어 밤에 체관을 통해 식물의 여러 기관으로 운반이 된다. 자, 요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될 거고, 각 식물에서 광합성으로 생성된 양분이 저장되는 형태. 콩은 뭐라고 했니? 단백질이라고 했습니다. 단백질. 양파, 포도, 걔는 뭐야? 포도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땅콩, 지방, 포도, 포도당, 고구마, 감자, 녹말.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다시 앞으로 142쪽으로 가서, 자,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양분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봅시다. 조금만 더 집중하자. 양분의 생성, 낮에는 광합성 결과 엽록체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은 잎에서 사용되거나 일부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 형태로 바뀌어서 저장을 해놓는다라고 해서 낮에는. 그러다가 밤이 되면 이 엽록체에 저장된 녹말이 다시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대부분이 설탕으로 바뀌어서 다시 체관통에서 각 기관으로 운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니? 낮에는 녹말 형태로 저장을 해놨다가 물에 녹지 않는 밤이 되면 이걸 다시 물에 잘 녹는 물질인 대부분 설탕이 될 건데 전환을 시켜서 필요한 것으로 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양분을 어디다 쓸 거냐? 호흡으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데 이 양분을 쓰게 된다. 호흡의 재료로 쓸 거야. 왜? 에너지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 식물체의 구성성분이 되어서 생장을 하는데 더 커져야 될 거지. 그리고 뭐도 만들어야 돼. 씨도 만들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남은 양분은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서 뿌리에 저장이 될 수도 있고 줄기에, 열매, 씨 등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녹말의 형태인 감자, 고구마는 녹말, 포도나 양파는 포도당의 형태로, 사탕수수 같은 경우는 설탕의 형태로, 콩은 단백질, 땅콩이나 깨는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 요 얘들도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요것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될 거야. 반드시는 아니지만 자주 출제된다. 이 양분의 저장 형태도 기억을 해두면 될 거고, 이제 오른쪽에 환상박피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식물의 잎을, 식물의 줄기를 이렇게 자르게 되면 단면도가 있다라고 했었지. 이렇게 안쪽 부분이 뭐라고 했니? 여기가 이제 형성층이라고 하면 여기가 물관이고 바깥쪽 부분이 체관이라고 했어. 여기가 체관이라고 했어. 체관으로 소연아 뭐가 이동을 한다고 했어 금방? 체관으로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양분이 이동을 한다라고 했지. 어디 갔어? 여기 체관을 통해 식물의 각 기관으로. 근데 아까 선생님이 줄기를 보게 되면 여기 가운데 중심 부분은 물관이 위치를 하고 있고 바깥쪽 부분이 체관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했어.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여기 환상박피라고 하는 거야. 환상박피라고 하는 건 이게 여기에 식물의 껍질 부분을, 표피 부분을 벗겨내는 거야. 벗겨내면 어떻게 돼? 이 부분이 탈락이 되는 거야. 체관 부분이 잘라지게 되는 거야. 즉 여기 열매가 이렇게 줄기가 있었을 때, 열매가 이렇게 맺혔을 때 여기 껍데기 부분을 살짝 요만큼을 벗겨나게 된다. 이게 환상박피야. 환이 뭐냐면 둥그란이야. 동그랗게 여기를 벗겨냈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뭐야? 여기 중간 밑으로 내려가는 체관을 어떻게 돼? 잘라놨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 위에 이렇게 뭐가 있어? 잎이 있을 거라고. 잎이.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나니? 광합성이 일어날 거야. 그럼 광합성 결과 뭐가 만들어져? 양분이 만들어지는 통로가 여기 체관이라고 했는데 가다가 여기 이렇게 이동을 해서 필요한 곳으로 보내줄 건데 여기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양분이 쭉 이동을 하다가 여기 환상박피로 여기 겉에를 잘라버렸어. 체관을 잘라버리면 여기에서 더 이상 이쪽으로 뭐가? 영양분이 이동을 할 수 없겠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영양분이 이렇게 쌓이게 되니까 이 부분이 크게 푹 불어오르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환상박피야. 그럼 이 얘기를 왜? 이걸 어디다 이용하냐는 거지. 자, 물과는 그 안쪽에 위치를 했으니까 물은 계속 올라가서 뭐야? 광합성은 계속 일어나게 된다. 광합성의 재료가 물이 필요하니까 밑에서 흡수한 겉에 부분만 잘랐으니까 체관만 제거를 했으니까 물과는 이렇게 해서 물을 계속 제공을 해서 광합성을 막 할 거야. 그래서 여기를 깎아버렸어. 바깥에를 환상박피를 시켜놨어. 그러면 영양분이 여기로 이동하지 않겠지. 그러면 여기에 열리는 열매는 어떻게 돼? 크게 열리게 되겠지. 맞아? 이런 식으로 과수원에서 과일을 키울 때 이런 식으로 환상박피를 해놓게 되면 위에 열매들이 더 크고 맛있게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런 환상박피를 이용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뭐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환상박피를 통해서 뭐야? 여기 위 부분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 뭐다? 체관의 이동 통로가 막혀서 여기에 영양분이 모여졌구나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다. 오른쪽에 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으로 만드는 양분의 이동에 대한 설명이래.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은 뭘로 바뀌어서 저장을 한다? 녹말로 바뀌어 엽록체에 저장이 되었다가 밤에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바뀌어 밤에 체관을 통해 식물의 각 기관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